저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방산과 우주산업의 심장, 바로 한국항공우주 KAI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서요, 미래를 향한 거대한 비전과 또 현재의 냉정한 현실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을 다뤄볼까 합니다. 네. 논의의 시작점은 바로 2025년 12월 16일이죠. KAI의 주가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서 3.72%나 하락하면서 그 견고해 보이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사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가파른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라는 시각도 있고, 어쩌면 이게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근본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핵심 질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 KII의 현재 이 높은 기업 가치가 과연 KF21 양산, 방산 수출 확대, 또 우주사업 개화라는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정당하게 반영한 것일까? 아니면 단기적 위험과 재무적 부담을 애써 외면한 고평가 상태일까? 저는 전자의 입장에서 KAI가 맞이한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가치를 시장이 아주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려 합니다.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PER 80배라는 숫자는 솔직히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무적 부담이나 수급 불안정성 같은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그냥 눈 감아버리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현재의 평가는 명백한 고평가 상태라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말씀드리죠. KI를요, 더 이상 단순한 항공기 제조업체로 봐서면 곤란합니다. 시장은 이미 이 기업을 우주와 미래 국방 플랫폼을 주도할 성장주로 보고 있고, 그에 합당한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PER 80배, PBR 6배가 넘는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대한민국 유일의 완제기 업체라는 독점적 지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 압도적인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믿음인 셈입니다. 물론 2025년 실적만 놓고 보면 잠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KF21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양산 직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일 뿐입니다. 2026년부터 KF21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 실적은 말 그대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될 거거든요. 현명한 시장은 이미 그 미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부채 비율이 364%에 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재무 리스크로 보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잠깐만요. 부채 비율 364%를 리스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건 너무 낙관적인 해석 아닙니까? 일반적인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이건 심각한 위험 신호인데요. 바로 그 일반적인 제조업 기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KI의 부채는 대부분 폴란드 같은 고객에게 물건값 먼저 받겠습니다 하고 받은 선수금입니다. 회계장부상으로는 이게 빚으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이미 확보된 미래 매출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기분 좋은 빚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따라서 최근의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일 뿐이고, 오히려 장기적인 비전을 보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분 좋은 빚이라는 표현이요. 그게 바로 제가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성장 기대감 자체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그 기대를 너무 과도하게, 심지어는 좀 위험할 정도로 끌어다 썼습니다. PER 80배라는 건 지금 KA가 버는 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8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웬만한 기술주 중에서도 최상의 성장주에나 붙는 주자죠. 방산 기업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사실상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압박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선수금 문제도 그렇죠. 그건 계약을 완벽하게 이행했을 때 기분 좋은 빚이 되는 거지, 만약 납품이 1년만 지연돼도 그 선수금은 고스란히 위약금 리스크로 돌변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왜 배제하시는 거죠? 일부 자료에서는 이미 운영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월 16일 외국인이 20만 주 넘게 던진 걸 단순한 차익 실현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고평가에 대한 스마트머니의 명백한 경고 신호라고 봅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저는 그 경고 신호들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핵심 사업인 KF21 이야기부터 해보죠.
KF-21은 단순히 FA-50의 뒤를 잇는 4.5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AI 기반 조종 시스템, 그리고 무인기 가디언과 연동되는 유무인 복합 체계, 즉 MMT로 진화하는 6세대 전투 시스템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전투기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FA-52 폴란드에서 그랬듯 KF-21은 대한민국의 방산 시스템, 후속 군수 지원, 훈련 체계까지 함께 수출하는 플랫폼 외교의 핵심입니다. 시장은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 UAE와의 수출 논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고 이건 FA-50의 성공을 가뿐히 뛰어넘는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그 플랫폼 외교라는 비전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과 양산, 그리고 수출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말 그대로 기대감의 영역이라는 거죠. 물론 저도 성공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이 생길 수도 있고 국방 예산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출은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F-35 같은 강력한 경쟁 기종이 가격을 후려치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구매하려던 국가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 계약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가 너무 많은데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거라는 전제하에 현재의 기업 가치를 매기는 건 이건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기대가 현실이 되지 못했을 때의 그 충격은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랄 텐데요. 물론 불확실성은 존재하죠. 하지만 KAI는 TO-50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수출까지 성사시킨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KF-21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기대감은 비단 방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소위 뉴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우주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KAI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주 사업 이야기로 넘어가시는군요. 그 부분이야말로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KAI가 누리호를 총조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이건 단순한 하청 작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우주 주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KAI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상징이거든요. 이제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주도하면서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재사용 발사체, 위성 영상 분석 서비스 같은 고부가 가치 우주 서비스 시장으로 밸류 체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우주항공성 카사에 예산이 확대되면 그 수혜는 고스란히 KAI에게 돌아갈 겁니다. 한국형 스페이스X로의 성장은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비전입니다. 한국형 스페이스X라는 표현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매력적인 이름이 오히려 주가의 거품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냉정하게 숫자를 보죠. 현재 KAI 전체 매출에서 우주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당장의 실적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라는 의미죠. 스페이스X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막대한 민간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의존하는 KAI의 상황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주 사업은 본질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고위험 고수익 분야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하겠죠. 하지만 현재의 PER 80배라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큼의 실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뉴스페이스라는 테마가 기업의 본질 가치 이상으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거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 기관 산업의 중심에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와는 다른 KAI만의 강점이죠. 이런 모든 비전을 실현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데 아까 잠시 언급했던 재모와 수급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외국인이 좀 팔았다고 해서 KAI의 펀더멘탈이 흔들린다고 보십니까? 더 중요한 구조적 안정성을 봐야 합니다. KAI의 최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 즉 사실상 정부입니다. 국가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인 방산과 우주 산업에서 KAI는 그 중심에 서 있고 이건 다른 어떤 기업도 가질 수 없는 강력한 안정성이죠. 바로 그 정부라는 키워드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를 가리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최대 주주라는 사실이 기업이 마주할 모든 경영 리스크를 막아주는 전가의 보도는 아닙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32%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투자 심리 변화는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의 급락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이걸 단기 이벤트로 치부하기엔 그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좋은 부채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그걸 좋은 부채가 아니라 성과 연동 부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게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방산 프로젝트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든 정치적인 문제든 계획에 차질이 생겨 약속한 시점에 제품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선수금은 곧바로 유동성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고 KAI는 그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라는 든든한 배경은 리스크를 가리는 착시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자, 이제 종합해 보겠습니다. KAI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재무지표의 표면적인 숫자로만 평가할 기업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KF21 양산이라는 강력한 현재의 엔진, FA50 수출 확대라는 또 다른 엔진, 그리고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우주 사업이라는 미래의 엔진까지 세 개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평가는 이러한 명확한 미래 가치를 향한 합리적인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KAI가 그리는 장기적인 비전의 매력에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평가는 그 비전이 단 하나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ER 80배라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규모 선수금에 내재된 프로젝트 리스크, 그리고 최근 외국인 매도세로 확인된 수급 불안정성까지 이런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금은 흥분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항공우주의 가치를 두고 미래성장 잠재력이라는 눈부신 빛과 현재의 고평가 리스크라는 짙은 그림자를 다각도로 조명해 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방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성장 가속 구간에 진입했다는 기대를, 다른 한쪽에서는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간 단기 고점일 수 있다는 경고를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기업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이 자료가 우리에게 단편적인 정보 너머의 더 깊은 분석과 통찰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전의 크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무게를 더 중시할 것인가, 최종적인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